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1950은 쉬었지만 1960은 쉽지가 않네요. 어제 종가 기준 1950선 뒷심 때문에 크게 회복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만 1960을 보여주고요. 야속하게도 코스피가 주말 앞두고 1950선대에서 끝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좀 대견한 부분은 오후장 들어 눌리는 듯 하다가 다시금 재차 올라서 1957포인트에 오늘 종가가 형성됐는데요. 코스닥은 오늘부로 상승세 종지부를 찍고 코스피와는 빠이빠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에서의 특징은요. 기관의 매도가 조금 시작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개인들은 중간에 잠깐 사주는 듯 했지만 역시 주말 앞두고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삼성전자 가장 무겁고 가장 비싼 종목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쓴 날인데요. 장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유동성 조치를 연장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요. 국내 증시에도 글로벌 훈풍을 불어넣어줬는데요. 하지만 주말을 앞둔 관망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폭은 조금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오르면서 195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상승 오늘 출발은 이보다 조금 더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1960선도 디뎌 보면서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은 매물을 내놓으면서 부담을 줬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 매도 전환하는 기관도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다시 상승으로 이끌어놨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1,30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는 1,2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1,5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만에 랠리를 접고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3.8포인트 내리면서 502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출발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508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510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10시구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그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45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20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45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1원 내리면서 1138원 3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밤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유동성 조치를 연장했다는 소식에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가 됐는데요. 이에 원화 등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후반까지 내려와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삼성전자가 4%대로 크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장중에는 89만 7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90만 원대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가 오늘 5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3%, 2% 각각 올랐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약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기아차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0.5%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K에너지가 강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오늘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진 않은 가운데 33,000원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서울반도체가 오늘 2%대로 하락했습니다. CJ-오쇼핑이 약세가 4%대로 큰 폭으로 내렸고요. 포스코 ICT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3%대로 내렸습니다. 다음이 강보합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SFA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 조정받으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단 인사가 진행되면서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가 올랐고요. 호텔신라 마찬가지로 3.4%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정밀화학과 삼성카드는 신고가 오른 후에 약세 전환으로 마감이 됐고요. 차트상의 호텔신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한 종목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급등했었던 IT주들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종목들만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종목 차별화로 살아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약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빨간불로 마감이 됐고요. 하이닉스부터 삼성 SDI까지는 약세 전환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물을 내놨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대로 내렸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대로 내렸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에서 4%대로 하락하면서 조선주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건설주도 상승 랠리를 접고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나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됐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2%대로 내렸고요. 두산건설이 2.7%, 금호산업이 5.7% 내리면서 건설주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4대강 테마주에 엮여있는 중소형 건설주들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법원에서 4대강 사업에 적법 판결을 내면서 호재가 됐는데요. 3호 개발이 4.8% 올랐습니다. 이화공영이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8%대로 상승하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오늘은 동반해서 하락했는데요. 현대건설부터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주들은 올랐는데요. 인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현대차부터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빨간불로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2% 정도 상승하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950선 후반대에서 마무리되긴 했었지만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에 비해서 한 절반가량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는 오늘 같은 장을 어떤 시각으로 지켜봤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대투증권으로 가서 이종성 선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고요. 또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한 걸로 봐서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내 종목이 올랐다라는 느낌은 안 드실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예, 금일 시장은 그 연중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서 이제 보합권 시세를 냈는데요. 이는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간이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외국인의 그 매수 기조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그렇게 우려할 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이제 90만 원에 근접을 하였는데 그 역사적 신고가를 우선 이제 기록을 하였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매수 관점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그 삼성이 그 후계 경영을 본격화하고 그다음 세대 교체를 위한 세신 인사를 그 단행함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호텔신라, 제일모직 등이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관련주의 강세를 금일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직 개편의 성격이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을 그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이상의 시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나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리스크인 그 유럽의 재정위기, 그다음에 북한 이슈 등의 악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리고 CDS 프리미엄, 그다음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펀더멘털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 충분히 그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듯 싶습니다. 네, 게다가 그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요, 이번 주 중의 어떤 분위기만 본다면 미국 쪽에서도 많이 불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회복 보여주는 신호가 많은 것 같아요. 간밤에도 주택 지표마저 좋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일에는 좀 주요 지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ISM 비제조업 지수와 실업률과 그다음 비농업 부문 고용 변동 지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ISM 제조업 지수가 2달 연속 한 56포인트를 넘으면서 그 3분기 평균을 지금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상회를 하였고, 그다음 상관관계가 이제 서비스업 지수와 높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서비스업 지수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ISM 비제조업 지수의 그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재고 지수는 기준선인 50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주문 지수는 2달 연속 그 상승함에 따라서 11월 그 비제조업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고용 시장에서 그 센서스 채용 감축의 여파가 사라지면서 10월 이후에는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을 하였고요. 오늘 발표될 11월 고용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이익 실적이 향후 고용 및 그 투자 확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여전히 그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보면 어떤 추세적으로 고용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디지만 좋게 조금씩이라도 호전되는 것이 어딘가 싶긴 한데요. 자,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전망과 전략을 좀 미리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 초반 분위기를 좀 보고 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오늘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음 주에 보니까 중국 쪽에 지표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또 쿼드러플 만기까지 끼어있는 주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선 그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적산병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주 초반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점 경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에 앞서서 숨고르기 조정이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관심 업종은 여전히 IT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의 강세는 다음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강세의 원인으로는 우선은 그 미국 설비 투자가 IT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IT 투자 증가는 미국 기업들의 금융위기 이후 늦춰왔던 PC 교체 수요가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다시 그 HP라든지 델 컴퓨터 등의 PC 공급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부터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올해 분기 중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미국 IT 업종의 이익 모멘텀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어떤 국내 IT주들의 양호한 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이렇게 판단이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최근 그 조정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IT 업종에 대해서만 그 동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T 업종 내에서는 반도체와 LCD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삼성전자보다는요, 사상 최고가를 내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가 갑자기 된 삼성전자보다는 LG나 LG전자 쪽이 낫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한번 접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삼성전자는 지금 신고가를 우선 경신해 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야 그동안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될 뿐이지 오히려 삼성전자 쪽이 더 괜찮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오네요. LG전자가 그래도 좀 낫다. 오늘 박스권 막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괜히 썼겠느냐. IT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 이종성 선임연구원께서는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IT주는 계속해서 괜찮은데 다음 주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때 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략까지 미리 한번 세워보았네요. 하나대투증권에 있는 이종성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를 각각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9명, 전보 7명 규모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과 장녀가 각각 사장으로 승진하고 계열사 사장단이 젊은 인사로 대거 교체됨에 따라 삼성그룹은 3대 경영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재용 사장은 삼성전자 최고 운영 책임자를 계속 맡게 됐고 이부진 사장은 호텔신라 대표와 에버랜드 전략 담당 사장 그리고 삼성물산 상사 부문의 고문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강호문 대표이사 사장은 중국 본사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한편 삼성은 이번에 부활한 그룹 총괄 조직의 이름을 미래 전략실로 확정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에서 3일째 협상을 벌였으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각각 이끄는 양측 협상 대표단은 3차례 협상을 통해 미합의 쟁점에 관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가 큰 탓에 돌파구를 찾진 못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3차 회의를 마친 뒤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이번 협상이 쉽게 타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현대그룹이 오늘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이 발행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채권단에 결국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측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서류는 대출 계약서가 아닌 확인서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대그룹은 오늘 확인서를 제출한 뒤 1조 2천억 원의 자금이 담보와 보증 없이 대출받은 금액임을 입증했고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제기한 의혹들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제3자의 담보 제공 조건이 있을 가능성과 초단기 자금일 가능성이 있어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가 한국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돕게 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이베이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베이를 통한 온라인 수출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중소기업 상품의 등록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위탁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수출과 관련한 자문까지 해줄 예정입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베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물류 창고를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대한상인은 이달 말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 말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이번 한 주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950선 중반이면 1880선까지도 맛을 봤던 이번 한 주 그럭저럭 괜찮게 반등하면서 끝냈다 싶고요. 이제 주봉도 아주 빨갛게 괜찮은 길이로 물을 들여놓은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도 전 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이런 얘기가 들리죠. 하지만 다음 주에 많은 지표들이 특별히 중국 쪽 지표, 미국 쪽 지표 또 우리도 코드러플 만기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개인분들이 물량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나올 미국 쪽 고용 지표부터 챙겨보시죠. 전 다음 주 월요일 라스트 성공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